오늘부터 하는 공부는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예. 영상을 제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작한다라는 거. 예, 뭐 영상을 편집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편집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편집이나 제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획을 하겠죠. 우리가 영상을 어떻게 만들 건가 기획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대본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나리오 대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촬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음향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여러 도구들, 이제 촬영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또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합니까? 시나리오대로 이제 촬영을 하겠죠. 촬영을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 편집이란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 컷 편집을 해요. 순서대로 영상을 가져와서 불필요한 엔딩한 부분을 잘라 버려야 되고, 엔딩가 나지 않은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잘라야 되고, 엔딩가 났다 하더라도 다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컷 편집을 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요거는 쉽게 말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컷 편집이 되면은 중간에 효과음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배경음악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배경음악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자막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막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중간으로 넘어갔지만 타이틀도 들어가야 되죠. 타이틀도 앞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엔딩도 만들어야 돼. 엔딩. 여기 촬영하신 분이 누구고, 뭐 감독이 누구고, 배우가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에피소드 같은 것도 쭉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룡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엔딩에 꼭 에피소드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에피소드 참 재밌어요. 최근에 그 KBS 방송국에서 그 예전에 지나간 드라마들을 연속으로 보여주는 유튜브 그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끝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우라고 하는 20회작 드라마였어요. 원본은 제가 다 소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용의 눈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우에서 마지막에 보니까는 엔딩하는 장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힘들었던 장면 같은 것도 보여주고, 엔진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거를 넣어도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보여주려는 영상이 만약에 5분이다. 5분인데 그 5분 안에 엔딩에 에피소드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1시간짜리다. 그러면 1시간 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엔딩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할 수 있겠지만 5분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엔딩 같은 경우는 짤막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요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편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하죠.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렌저가 이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편집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영상 편집할 때는 저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정을 저장하느냐, 결과를 저장하느냐. 자, 제가 지금 메모장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저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정을 저장하는 거죠. 결과를 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를 저장한다 그러면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결과를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포토샵 같으면 사진을 가져와서 꾸미고 여러 가지 작업하고 레이어를 깔고 무슨 효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저장할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과 파일을 하나 더 만들 거냐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저장해요. 보편적으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영상을 가져와서 순서대로 나열하고 순서를 바꿨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랐고 거기에다 효과음이 들어가고 배경음악이 들어가고 타이틀이 들어가고 엔딩이 들어가고 자막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오늘 다 못 끝내잖아요. 다음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저장해놓고 다음날 다시 불러와서 또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프로젝트 저장도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저장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사실 저장하기 전에 순서가 좀 바뀐 게 프로젝트 저장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렌더링을 한 번 더 하는 셈이죠.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베가스 프로그램은요, 중간을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프로젝트 메디아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익스플로러가 있고, 트랜지션이 있고, 비디오 FX가 있고, 메디아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네 가지가, 5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익스플로러를 볼게요. 익스플로러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용하려는 효과음이나 배경음이나 컷 편집을 하기 위한 영상들이 어디 있는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하나에다가 뭐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안 잡혀? 잠깐만요. 유저 다운로드 안 나와? 안 나오면 딴 데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아니면은 여러분들 USB 메모리 있으면 USB 메모리 안에 있는 가서 픽사베이 동영상, 그 픽사베이 동영상에서 난 그림을 가져오겠다. 예, 이제 그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상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익스플로러입니다. 네. 베가스의 이제 화면 구성을 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제 탭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 그 다음에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를 가져오기 위한 기능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준비사항이 뭐냐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가져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그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픽사베이 동영상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다 그림도 몇 개 저장해 놓은 거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효과음이나 배경음악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좋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가져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 곳에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한 곳에 다 미리미리 놓으셔야 돼요. 예. 하나의 폴더에 모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요, 트랜지션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트랜지션에 보시면은 왼쪽에 뭐가 많이 있잖아요. 클릭해 보시면 떠요. 트랜지션. 예,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써볼게요. 그냥요. 트랜지션은 뭐냐면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죠. 오른쪽에 있는 영상과 이미지에 대한 전환 효과예요. 전환 효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영상이 없잖아요. 전환 효과를 못 넣어요. 영상을 일단 가져와 봐야 됩니다. 한번 가져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그 비디오 FX라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옆에 이거는 뭐냐면 영상 자체에 대한 효과예요. 영상 자체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영상 자체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익스플로러는 뭐 하는 거다? 탐색기예요. 말 그대로 탐색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 자, 그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익스플로러에 가서 픽사베이 동영상에 가시면 저 위에서부터 미팅,
OA 관련, 뭐 OA 관련 투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름을 전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잘 찾아보세요. 여기 가서 썸네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썸네일이 엄지손톱이란 뜻 아닙니까?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겠다라는 거죠. 리스트로 보지 말고 썸네일로 봐라 그러면은요. 썸네일로 봐라 그러면 얘네들이 대충 어떤 영상인지 떠요. 이렇게. 아, 이거는 키보드가 나왔구나. 얘는 꽃과 나비가 나왔네.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름도 정확히 잘 집어넣으셔야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씬별로 들어가잖아요. 장면 17, 뭐 아침에 식사하는 장면 뭐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요. 그런 거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램프, 하트, 뭐 이렇게 클락, 영상 편집 관련 뭐 선셋, 스페이스십 이런 식으로 대충 써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OA 관련이란 두 번째 걸 한번 끌고 이 밑에 중간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데 이때 허공에다 두지 마시고 왼쪽 벽에다 붙이세요. 그럼 이제 요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당신이 가져온 요 영상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의 사이즈별로 맞춰서 다 이루어지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예 눌러도 되고 아니요 눌러도 되는데 아니요 하세요. 그냥. 오른쪽에 이제 미리 보기 창이 하나 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실 때는 이 띄워놓지 마시고요. 띄워놓지 마시고 딱 붙여놓으세요. 근데 붙일 때 자세히 마우스를 느끼시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자석에 이끌리지 턱하니 붙습니다. 느낌이. 그 다음에 뭐 스위밍 이런 거 있어요. 스위밍 이런 것도 끌고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그리고 스페이스 10 이것도 한번 끌어다 놔보세요.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애는 오디오 라인이 생겼고요. 어떤 건 비디오 라인만 생긴 애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우스로는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다 클릭하셔도 되고요. 저 상단에 보면 눈금자라는 거 있잖아요. 눈금자. 여기 눈금자들이 있잖아요. 눈금자 사이에다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비디오 라인을 클릭할 거냐, 오디오 라인을 클릭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라인을 클릭하시면은요, 대략 클릭하시면 거기에 하얀 선이, 검은 선, 하얀 선이 껌뻑거리는 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현재 그 시점에 와 있다. 그 시점에 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고요. JKL이라는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에서 JKL. JKL이 뭐냐면 전진, 정지, 후퇴라는 기능인데요. 키보드 손가락 3개를 가지고 JKL에다 올려놓으시고요. L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L을 한 번 더 누르면 2배로 빨라져요.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라져요. 그러다가 K를 누르면 정지가 되고 J를 누르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영상이 거꾸로 가요. 또 한 번 누르면 더 빨리 거꾸로 갑니다. 물론 스페이스바 누르고 가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원래대로 와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영상이 가다가 엔터를 누르면 간 만큼 정지가 돼요. 엔터를 눌러도 재생이 되고요. 이때 재생이 된다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재생이 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키보드로 저장하는 겁니다. 마우스로 여기 있는 거 플레이 누르시고 정지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우스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다가 대략 이 위치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 여기를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난 구간을 좀 보겠다. 구간. 요 구간을 보겠다.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은요, 얘가 좁혀지고 넓어질 거예요. 좁혀지고 넓어질 때 위에 숫자가 나와요. 숫자. 여기 숫자 요런 숫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파일
뉴 누를 거예요. 첫 번째 뉴.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헷갈렸어. 그래서 막 망친 것 같아. 다시 해야 돼. 뉴. 뉴. 저장하겠습니까? 아니요. 뉴가 어딨어요? 저기 파일에 가면 뉴라고 있어요. 파일. 네. 그 밑에는 하얀색 종이도 뉴예요. 아니요. 저 하얀색 종이. 하얀색 종이에 있는 뉴를 누르는 거하고 파일에 있는 뉴 누르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위에 있는 파일에 있는 뉴를 누르면 하나 더 떠요. 이렇게. 당신이 지금 작업하려는 게 우리 한글 파일, 아래 한글로 말씀드리면 여백을 얼마나 만들 겁니까? A4 용지로 만들 겁니까? 뭐 B4 용지로 만들 겁니까?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되게 헷갈려요. 머리가 지금부터 쑤시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말은 한 개도 없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글자가 눈에 보이는 거지. 저는 영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많이 봤던 글자들은 있어요. 1920에 1080. 이게 풀 HD라는 영상이고요.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29.970. 여러분 영상 편집하실 때는요. 29.970 이 숫자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대략 30이에요. 그래서 대략 30. 30이라는 게 뭐냐면 1초 동안에 30장의 그림이 지나가게끔 만드는 게 1초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24장이 들어가 23.970. 대략 24. 예전에 그 영상의 필름 있었잖아요. 영상의 필름. 네. 그 조그만 영상의 필름 24카트가 1초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드라마 같으면 그런 필름이 29장, 30장이 1초 분량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매끄러워요. 예,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필름 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끄럽게 들어갑니다. 자, 그거를 설정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OK 누르면 돼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막 복잡하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 OK 누를 거예요. 그러면 밑에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져올 겁니다. 픽서베이 동영상이라는 폴더를 찾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베가스를 실행해 놓고 나서 조금 전에 내 컴퓨터에 가가지고 뭔가를 복사해서 픽서베이 폴더에다 붙여놓으면은요 여기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꼭 F5번 키를 눌러야 돼. F5번 키. F5번 키를 누르면 그때 반영이 돼요. 변경된 게 있든지 사라진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게 그래 놓고 이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기 보면 손가락 표시하는 거 있죠. 손가락 표시. 얘를 끌고 올 건데요. 끌고 대략 여기다 놓지 마시고 놓으셨으면 이건 노 하시면 된다 그랬죠? 얘를 왼쪽에다 쫙 붙여 보세요. 왼쪽에다. 그 다음에 나비 그림이 있을 거예요. 나비 그림. 노란색 계열의 꽃 위에 나비 그림을 옆에다 붙일 건데요. 붙이실 때 그냥 옆에다 나란히 붙인다고 생각하고 갖다 대면 딱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10이라고 하는 거 우주선 날아가는 그림 같은 걸 하나 옆에다 갖다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그 워킹 제일 끝에 있는 영상 같은데 얘도 저 끝에다 한번 갖다 붙여 볼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상관없으니까 뒤에다 착착 갖다 붙여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알아서 딱딱딱 붙어서 옆에 쭉 돼요. 그리고 아까는 옆에 꽉 찼었는데 뭘 하나 갖다 붙이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거기까지 또 보여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요. 그리고 휠을 어떻게 한다고요?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얘가 넓어지고 좁혀지고 그래요. 넓혀지게 본다는 얘기는 세밀하게 본다는 얘기고 좁혀서 본다는 거는 전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구간을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 사이가 있잖아요. 사이. 요 사이 구간을 좀 보고 싶을 때는 그 눈금이 적혀 있는 숫자가 적혀 있는 데 있잖아요. 시간. 그 위에 약간 높은 공간이 있어요. 회색 줄이 위에 좀 두툼한 게 있잖아요. 그 시간줄 위에. 거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구간이 잡혀요.
블럭이 잡히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 노란색 화살표 같은 게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위로 올리면 넓어져요. 예, 휠을 위로 올리면 얘가 좀 구간이 넓어지면서 숫자가 보이죠, 숫자. 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10, 20, 그 다음에는 이제 00, 10, 20, 30. 더 위로 굴리면 5, 10, 15, 20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더 위로 굴리면 14, 15, 16, 17, 18, 19. 그게 1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제일 끝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00 콜론 00 콜론 25 세미콜론 15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25초 15 프레임 이런 뜻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가. 그러니까 25초와 26초 사이에 그 영상이 30개 들어있는 거잖아요. 초와 초 사이에 30카트의 영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30프레임이라 그랬으니까 1초에. 그러면 25초하고 26초 사이에 요 20초하고 21초 사이에 30장의 그림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영상이요. 그렇죠? 그걸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면서 그 영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꽃에 색깔을 내가 여기다 빨갛게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레임 단위별로 이미지를 탁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빨간색을 넣어주면 빨간색 꽃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전에 톰 행크스라는 사람하고 그 닉슨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영화에서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먼저 돌아가신 분이고 배우는 지금 활동하는 배우인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영상을. 컷 편집을 다 프레임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그림을 다 바꿔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배우하고 돌아가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기술만 좋으면 사기치는 건 쉬워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걸 재생하면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중간에 검은색이 하나 껴있어요. 여기요. 여기 사이에 요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안 되지. 얘를 붙여야지. 맞아. 이렇게 붙여야지. 근데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안 붙어요. 이게 끝인 것 같아. 예, 여기 붙이려고 당기면은요, 뭐가 이렇게 하얀색 같은 게 대각 곡선 같은 게 하나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이제 좁혀놓고 한번 해볼게요. 좁혀놓고요. 얘를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왼쪽으로 끌고 가면은요, 숫자가 두 단위로 나와요. 앞에 숫자는 초 단위고 뒤에는 프레임 단위인데 그 몇 초 몇 프레임이 왼쪽 영상하고 겹쳤다라는 게 뜨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2초 09 프레임만큼 겹쳤다 이거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에 영상하고요. 앞에 영상하고 뒤 영상하고 잘 보세요. 꽃 그림이 있었는데 뒤에 우주선 그림하고 겹쳐요. 여기서는 겹치는 거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겹쳐볼게요. 이거요. 여기는 지금 핸드폰 만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꽃 그림으로 바뀌죠. 겹치는 거 보이세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영상하고 이 핸드폰 만든 영상하고 꽃 그림이 쓱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겹치는 시간이 길면 뒤로 해요. 그거는 보통 1초 미만으로 겹치고요. 1초 미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애들 사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10초를 겹쳐도 이쁘지. 우리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 거는 어떤 걸 보더라도 다 이쁘죠. 그렇죠? 예. 그러나 나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거라면
영상과 영상을 겹치거나 이미지와 이미지를 겹칠 때는 1초 구간으로 겹치는 게 제일 좋아요. 1초. 그럼 얘를 지금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같이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가다 보면 29프레임으로 겹칠 때가 있어요. 29프레임이나 29프레임에서 왼쪽으로 더 안 갈 때가 있어요. 그게 1초예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겹친 자리가 썩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얘는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겹친 자리를 보여드리면 겹친 자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얀색으로 겹쳐 있는 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꽃과 나비가 있는데 거기에 우주선이 쓱 겹치기 시작했어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우주선 영상 자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검정색에서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잘라버릴 수 있죠. 앞부분을. 그때 S자 누르시면 돼요. S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거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럼 이거 겹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이제는 아까랑 달리 우주선을 겹치는 모습이 보이기 좋죠.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겹친 게 풀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익스플로러는 뭐 하라 그랬죠? 제가 영상을 가져오거나 효과음을 가져오거나 배경음악을 가져오거나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그럴 때 보는 프로그램 창이라 그랬죠. 그럴 때 여기 끝에 가서 리스트별로 볼 건지 아니면 디테일 세밀하게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썸네일로 볼 건지 이걸 봐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져온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영상이 앞, 머리, 몸통, 꼬리만 보이죠. 영상이요. 얘는 이렇게 줄여놓으면 앞에 하나만 보이는데 넓혀놓으면 두 개가 보이다가 세 개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머리, 몸통, 꼬리만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영상이라는 게 매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매번 바뀌는데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만 보이면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밀하게 다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옵션. 저 상단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그럼 뭐 되게 복잡하죠? 자, 아래쪽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프리퍼런스라고 있나 보세요.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하는 겁니다. 환경 설정. 자, 제너럴, 비디오 이런 거 보이세요? 비디오? 여기 제너럴 옆에 비디오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비디오 옆에 보시면 여기 헤드, 센터 해가지고 머리, 몸통, 꼬리만 보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를 선택해갖고 올로 바꿔보세요. 올로. 이거를 올로 바꾸시면은요, 제일 아래는 올로 바꾸시고 어플라이 적용을 하거나 오케이 누르시면은요, 여기 있는 영상들이 머리에서 꼬리까지 세밀하게 하나씩 다 보여요. 근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성능이 보급형이야, 그래픽이냐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그냥 보급형으로 제작된 시스템 같으면 이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버거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목적은 뭐냐면은 영상을 좀 멋있게 꾸미기 위한 건데, 만약에 이게 5분짜리다 그러면 좀 괜찮지만 1시간, 2시간짜리 같으면 굉장히 많은 소스를 가져와서 편집하려는 거거든요. 이 컴퓨터가 버거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꾸만 컴퓨터가 벅벅벅거린다 그러면 아까 그거를 머리, 몸통, 꼬리로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옵션 밑에 프리퍼런스 비디오였죠. 비디오 올로 바꿔라. 올을 뭐로 바꿔라? 밑에서 두 번째 거 바꾸셔도 돼요. 지금은 올로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비디오 위에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검은 바탕으로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 약간 좀 밝게 하고 싶어. 미디움 또는 라이트, 화이트. 그리고 OK 눌렀고 껐다가 베가스를 다시 실행하시면 이제 바탕화면이 이렇게 좀 검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눈이 많이 시려요. 예,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화이트로 보여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잘 보일 테니까. 예. 라이트 정도 뭐 지금은 다크로 해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만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캔슬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익스플로러는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 옆에 있는 트랜지션은 뭐 하는 거냐 그랬잖아요. 영상에 대한 뭐라고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에 대한 전환 효과라 그랬어요. 이거는 겹쳐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겹쳐 있을 때. 단 좌우 영상 또는 이미지가 겹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겹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A라는 장면과 B라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왼쪽에 꽃사진이 있었고 오른쪽에 우주선 비행 영상이 있었는데 얘와 얘 자체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왼쪽에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 1초를 겹치던 몇 초를 겹치던 겹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겹쳐진 이 자리, 요 자리 요렇게 겹쳤잖아요. 보세요. 아래 왼쪽과 오른쪽이 스무스하게 겹쳤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트랜지션 효과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첫 번째 3D 브라인드는 뭐냐면요.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딴 데는 안 들어가요. 빨갛게 뜹니다. 겹친 데만 들어가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 그냥 닫으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갖다 올려놓으세요. 겹친 자리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3D 브라인드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3D 브라인드라는 이름으로 효과가 들어간 거로 돼 있대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들어가나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브라인드 돌아가듯이 버티컬 돌듯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캐스케이드도 있어요. 캐스케이드 이런 것도 있어요. 셔플도 있어요. 셔플 앞, 뒤 종이 섞는 거예요. 종이 섞는 거. 예, 요런 것도 있어요.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겹치는 게 A가 왼쪽 거고 B가 다음 영상인데 전후가 A, B인데 왼쪽에 있는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시고 그 목록을 고르면 여기에 A가 B로 어떻게 변하는지 영상이 보이거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렇게 변해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갖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영상의 효과가 변하는 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 드라마가 아니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사건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보는데 아차 밥 먹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밥을 먹고 난 후고 밥을 먹기 전 상황으로 돌리려면 밥을 먹기 전에 있었던 이 영상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 영상이 오버랩이 돼서 겹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밀면서 지나가도 되죠.
이거는 지금 시간이 도는 거잖아요. 지금요. 시간이 도는 건데 이 효과는 아닌 것 같아. 밥을 다 먹고 나서 근데 밥 먹기 전에 뭐 생각이 났었는데 뭐였더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효과가 밀어버린 효과 같은 거 있을 거란 말이야. 미는 효과, 푸시 효과 같은 거, 왼쪽에서 B로 가는 거 이런 거 효과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미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골라보셔야 돼요. 이 기능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장면 전환 효과 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면 그 슬라이드별로 쭉 개수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장면이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효과를 막 넣어봤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넣은 효과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효과만 남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를 없애는 기능도 아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요런 게 하나 떠 있어요. 요런 게 하나 색깔이 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얘도 겹쳤는데요. 얘도 겹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요런 효과가 들어있고 푸시 뭐라고 써있고 여기 이렇게 냅킨 접어놓은 효과 그림이 하나 있고 여기는 그냥 X자로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오버랩 겹친 효과만 있는 거고요. 여긴 겹친 거에 어떤 효과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요 약간 하늘색 색깔이 나는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비디오 이벤트 FX라는 효과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일반적으로 효과를 지정하지 않으면 하얀색인데 없어 보이거나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효과를 지정해 버리면 약간 하늘색으로 변해요. 그럴 때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나는 요거 푸시라는 효과를 해제할 거야. 그러면 효과는 적용이 됐는데 사용은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요 뒤에는 빨간색 FX를 누르면 효과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써볼까? 그럼 이렇게 해제를 해봐. 해제하고 나서 실행하면 잠깐만요. 여기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효과가 적용 안 됐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효과를 넣어볼까? 효과를 넣으면 어떨까 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좋을지 효과를 빼고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보류 상태예요. 현재 보류 상태. 에이, 효과 없앨 거야. 그럼 빨간색 FX를 삭제해 버리면 효과가 사라지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효과를 적용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억지 삭제시키면 되고요. 효과를 이리 넣고 저리 넣어봤는데 마지막에 집어넣은 효과만 작동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 효과 중에서 마지막 효과만 작동된다. 대략 영상을 가져오는 건 여러분이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촬영은 순서대로 촬영하는 거 아니죠? 저녁 장면 먼저 찍고 아침 장면 나중에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밤 장면은 몇 날 며칠 촬영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때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외에서 촬영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야외 촬영을 힘들잖아요. 야간 촬영이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그냥 밤새도록 촬영하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민속촌에서 촬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민속촌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촬영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민속촌 제공이라는 글자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오케이 해주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컨셉이 안 맞는다 그래서 세트장을 많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장면별로 촬영해 갖고 순서대로 가져와서 편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앞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얘를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 중간에 섰지만 영상이 겹쳐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요 순서를 잠깐 우리가 이제 바꾸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상을 지금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자르는 건 아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S자를 누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작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글이다 트위스트 뭐 이런 거 핀터레스트 그림들이 영상이 쭉 나오는데 딱 여기까지 지금 영상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들이 딱 여기서 멈췄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이콘이 올라가잖아요. 핀터레스트 올라가고 이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뒷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잘라버리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S자를 누르면 여기가 분리가 돼. S자를 누르면 근데 S자가 우리말 상태에서 누르시면 아니죠.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A라고 적혀 있잖아요. A 한영키가 S자가 아니라 니은이 찍힌단 말이에요. 여기 니은 왼쪽 꼭대기에 S자가 아니라 니은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한글 상태인지 영문 상태인지를 보시고 S자를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 영상이 걸거적거리니까 얘를 딜리트 누르면 땡겨 오는데 여기가 비워버렸죠? 잘라서 버렸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자르면 다시 붙여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자르면은요, 얘를 자르면 앞으로 당겨오면 좋겠어요, 영상이. 조금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얘를 잘랐을 때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그 자리가. 이 자리를 왜 제가 잘라서 버렸냐면 다른 영상으로 메꾸려고 한 거거든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나는 얘를 잘라 버렸으니까 뒤 영상이 앞으로 당겨오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래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베가스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이 아이콘 3개입니다. 첫 번째 말굽자석. 마우스로 뭐라고 떠요? 갖다 대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떠요. 거기 말굽자석에 갖다 대면. 이네블 스냅핑. 이네블 스냅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굽자석은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영상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가져와서 갖다 대면은요. 투콘이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여기 뒤에다 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면은요. 여기 갖다 대면은요. 말굽자석이 이끌리듯이 자석이 이끌리듯이 영상이 탁 달라붙는다고. 그게 이 말굽자석 형태입니다. 얘를 띄워놓고 작업하면은요. 잘 보세요. 제가 얘를 이제 띄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를 해제를 해놓고 얘를 갖다 붙이는데 나 일부러 살짝 띄울 거야. 요 사이를 살짝 띄울 거야. 자, 보시면 영상이 검은 영상이 나타났다가 들어가잖아요. 나 이렇게 띄울 거야. 그럴 때는 말굽자석을 해제를 권하셔야 돼요. 말굽자석이 붙어 있으면요. 이 공간을 못 띄웁니다. 그냥 갖다 붙어버려요. 탁하니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띄우려고 하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굽자석 이거를 해제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참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거기 냅킨 접어놓은 그림 있죠? 냅킨 접어놓은 거 있잖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라고 떠요. 오토매티컬 크로스페이드. 크로스페이드가 겹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영상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놓고요. 얘를 왼쪽 영상에다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갖다 대면 겹쳤어요. 여기가 겹쳐진 영상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아까 있는 그거 크로스페이드를 해제한 상태에서 갖다 붙여 놓으면은요. 오른쪽 영상이 왼쪽 영상 위에 올라타 버립니다. 올라탄다는 얘기냐는 뭐냐면 앞에 영상 뒷부분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영상의 뒷부분을 내가 가리고 싶을 때 잘라서 버려도 되는 거고
그래도 되지만 뒤 영상으로 가려버려도 되거든요. 가리면 앞에 영상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이렇게 안 써요. 보기 싫으면 그냥 S자 눌러서 잘라버리는 거지, 잘라버리는 거지, 굳이 가려버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랐다 할지라도요, 여기 영상 뒤에 가서 갖다 당기면은요, 다 살아나요. 자, 한번 보세요.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줄이면은요, 얘가 줄어들어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는 노래인데, 노래 영상인데, 학교종이 땡땡땡 해서 잘랐단 말이야. 그럼 뒤에 어서 모이자가 안 나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뒤로 제끼면은요, 뒤에 살아나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가 영상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이렇게 회색으로 화살표 홈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얘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늘려볼 수도 있어. 늘리는 거. 이게 지금 걸어다니는 이 영상 아닙니까? 이 걸음 영상을 제가 뒤를 자꾸 늘려요. 자, 여기다 잡고 여기다 대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되거든요. 이때 왼쪽으로 가져가면 얘가 줄어드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해놓고 S자 누르면 잘려진다 그랬잖아요. 잘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를 이만큼 갖다 줄이면 여기다 S자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늘리면은요, 요런 아이콘이 생겼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하나, 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한 영상, 여기가 원래 영상 하나고 여기가 원래 영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2번 반 정도 반복된 겁니다. 슬로우 비디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라 영상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반복적으로. 슬로우 비디오는 영상 자체가 늘어지는 거잖아요. 늘어지는 거. 천천히 움직이게끔 하는 슬로우 비디오잖아요. 그건 컨트롤 키 누르고 늘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걸음걸이가, 이 사람 걸음걸이가 지금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는 건데,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뒤로 이렇게 제끼면은요, 영상에 쭈글쭈글 이렇게 곡선이 생겨요. 이때 보시면, 보세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앞쪽으로 당기면은요, 패스트 비디오가 돼요. 패스트 비디오. 빨라지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컨트롤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슬로우 비디오.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길이를 줄이면 패스트 비디오.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끌고 가면 시간을 줄이거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복 영상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1절이란 노래를 불러놓고 나서 그거를 제가 늘리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중간에 있는 영상을 뒤로 밀을 거예요. 뒤로 밀면 뒤에 이 걸어가는 이 오솔길을 걸어가는 남자 발걸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발걸음이 있었는데 얘가 겹쳐버려요. 뒤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밀려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얘를 앞으로 당기면 얘가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게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여기 세 번째 아이콘. 오토 리플이라고 되는 거 있어요. 오토 리플. 냅스킨 그림 옆에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그 세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설정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얘를 보내면 뒤로 따라간다고. 그리고 얘를 앞으로 당기면은요, 따라와요, 같이. 아까 그 오토 리플을 해제한 상태에서 앞에 걸 당기면 뒤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얘는 딱 요 위치에 있어야 돼. 시간이 여기까지야. 그리고 얘를 줄이든 뭐를 하든 딴 걸 집어넣더라도 시간을 딱 여기서 만들어야 돼. 끝내야 돼.
그럴 때는 오토리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서 얘를 삭제하려고 그래. 삭제를 하면 그냥 훅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엔딩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밀려 있어야 되는데, 오토리플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중간 영상을 삭제해 버리면은요, 앞으로 땡겨와요. 여기 있던 영상을 오토리플을 선택한 상태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땡겨오니까 엔딩이 마무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오토리플을 해제하고 얘를 지우면 엔딩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이제 이 안에다가 다른 영상을 집어넣어서 메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메꿔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마지막 시간이 여기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든다든지.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말급자석 그림하고 그 다음에 네프킨 접어놓은 거는 정해져 있고, 세 번째 오토리플이라는 거는 해제되어 있고, 그 의미만 일단은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없애려고 앞에 걸 땡겨오는데, 그럼 땡겨오고 얘도 땡겨와야 되고 또 땡겨와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다? 오토리플을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땡겨오면 뒤에 있는 게 알아서 나를 따라라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편하지. 예. 그렇게 해서 영상을 이제 꾸며 나가시는 거예요. 자, 영상과 영상이 만나는 지점은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막 바삐 움직이다가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장면으로 바뀔 때는 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면이 어떻게 전환되는 게 나타나요. 근데 전환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녁 장면에서 아침 장면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바뀌어요. 잘 보세요. 요 시점의 끝자리에 가시면은요, 요 끝자리로 가시면 부채꼴 그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부채꼴 그림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부채꼴 그림. 페이드 아웃 하고 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상 끝자리에 갖다 대면 좌우 화살표냐, 아니면 거기 약간 하늘색 아이콘 하나 있잖아요. 하늘색 아이콘. 거기다 갖다 대면은 페이드 아웃 하고 뜰 거죠. 이때 부채꼴이 나타났을 때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 느낌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상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는요, 영상이 시작되는 자리는 페이드 인이라 그래요. 자, 페이드 인과 아웃이 있는데, 예, 페이드 인은 뭐냐면 영상의 앞, 페이드 아웃은 영상의 끝에서만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드 인은 뭐냐면 검정에서 영상으로 점점 변화된다. 페이드 아웃은 뭐냐면 영상에서 검정으로 점점 변화돼요. 자, 제가 지금 이쪽에는 페이드 아웃을 걸었고요. 이쪽에는 페이드 인을 걸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이렇게 쓱 갖다 붙여 볼게요. 이제요. 느끼셨나 몰라요? 다시 보세요. 이 페이드 아웃을 안 하고 페이드 인을 안 하고 두 영상을 갖다 붙여 볼게요. 제가요. 손가락으로 만지는 장면이 있다가 갑자기 나비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페이드 아웃을 하나 걸어 놓고요. 이것도 길게 걸면 너무 흉하고요.
한 0.5초면 15프레임이죠. 30프레임이 1초니까. 페이드 인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두 개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검정으로 갔다가 다시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검정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드라마는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짧아야 돼요. 이것도 길어요. 어떨 때 이렇게 페이드 인과 아웃을 쓰냐면요,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와 처음 이제 마지막에 드라마 끝났을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가서 드라마를 한번 보시는데 광고가 끝나고 나서 드라마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때 페이드 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딱 끝났지 않습니까? 드라마 끝나자마자 광고가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검정으로 갔다가 바뀝니다. 드라마로. 저 광고로 나가요. 그런 느낌 오시죠? 그렇죠? 오늘부터는요, 드라마나 예능 코너를 보시는 방법론을 좀 바꿔보세요. 지금까지는 등장인물이 이런 관계였구나, 이런 걸 보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조명을 어떻게 비췄을까?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드라마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근데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던 습관 때문에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드라마 내용도 보이죠. 예.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이런 거.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경연대회 같은 걸 하는 거, 이런 거. 경연대회는 약간 다르지만 이제 출연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사를 잘못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앞에다 띄워주는 건 아세요? 앞에 모니터가 앞에 여러 대 있는 건 아시죠? 그거는 우리들이 잘 안 보이게 해놔요. 카메라가 거기를 안 비춰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출연자가 자꾸만 아래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를 본다는 건 뭐냐면 모니터를 본다는 거예요. 가사를 헷갈려서.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체육관 같은 데 오잖아요. 그래서 큰 관중들이 있을 때 모이잖아요. 그러면 전광판을 보면서 얘기해요. 전광판에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기다 띄워놓거든. 그럼 여러분들 저는 아무개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청중을 바라보는 척 하는데 그게 청중이 아니라 전광판에 있는 메시지를 보는 거죠. 또 앵커들은 또 뭐를 봐요? 프롬프트란 기계를 본단 말이에요. 카메라 밑에 달려있는 프롬프트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한 번씩 보시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자, 예능도 마찬가지. 예능도요, 예능 코너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어마어마하게 달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기구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말로만 설명해서 못 알아들어요. 자막이 다 깔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혼자 말씀하시는 거는 자막이 쉽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코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출연자가 몇 명이죠? 2명이죠? 실제 자연인 한 분하고 진행하는 윤택 씨 아니면 또 이 누구더라? 그 친구가 올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막이 2개가 떠요. 동시에 뜨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뜨죠. 색깔을 서로 달리해서 보여주거나 자막의 위치, 왼쪽이나 오른쪽의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 자연인이 있으면 자연인 쪽에 자막이 뜨면 자연인이 말하는 거고, 이소윤 씨가 말하는 게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자막은 오른쪽에 뜨겠고, 그런 식으로. 예. 그렇지 않고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자막이 뜨고, 그런 거. 그런데 1박 2일 같으면 출연자가 여러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자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뜨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을 순서대로 잘 배치해 놓으시고, 영상을 보시다가 나는 불필요한 부분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한다?
S자 눌러서 잘라서 버리셔야 되고, 그 자르는 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르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나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비 부분에 요 왼쪽 부분에 뭐가 좀 지저분한 분이 보였고, 오른쪽 끝 부분에 뭐가 지저분한 분 보이면 머리 띄고 꼬리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선으로 말하면. 그러면 요렇게 클릭하고 S자 누르면 잘려요. 또 뒤도 선택하고 S자 누르면 잘리죠. 그 왼쪽 잘렸고 오른쪽 잘렸으니까 왼쪽 거 눌러서 걷어내버리고 딜리트, 오른쪽 거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걷어내는 거예요. S자로 누르는 거예요. S자. S자가 영문자 S자를 눌러야 되는데 한글 상태에서 S자를 누르면 니은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안 잘리지. 니은으로만 되니까. S자 누르고 딜리트요? 자, 이제 영상을 한번 잘라보고 하는 걸 다시 해볼 텐데요. 자, 세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세로 만들기. 아니요. 자,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 영상을 가져오세요.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막 가져와 보세요. 저는 지금 요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영상을 뒤로 밀면 뒤로 밀려나가게끔 하려고 세 번째 오토 리플도 선택해 놨어요. 오토 리플 선택해 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세 가지 보이시죠? 요 왼쪽에도 뭐가 있어요. 왼쪽에도 요 왼쪽에 있는 건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고생하세요. 여기 조금 전에 여기는 돋보기 그림 누르셔가지고 이 돋보기 그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 갖다 댔더니 대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 있는 그 첫 번째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늘리면 돼요. 이렇게 늘리면 이게 높이가 늘어나거든요. 높이가 늘어나야 영상이 보여요. 이게 잘못 선택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파워 디렉터에서는요, 영상을 이렇게 두 개를 겹치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겹치면 밑에 있는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파워 디렉터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위에 게 보이는 겁니다. 레이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거는 받침이에요. 위에 게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파워 디렉터는 자막이 밑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자막이 위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인서트 누르시고 비디오 트랙을 하나 만드세요. 위 트랙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메디아 제너레이터라는 5번째 기능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메디어 제너레이터는요,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체커보드, 칼라 그라디언트, 뭐 크레디트 롤. 크레디트 롤이 뭐냐면 엔딩이에요. 엔딩. 보시면 뭐 올라가는 그림 보이시죠? 느낌이. 예, 만든 사람 뭐 누구 뭐 이런 거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레거시 텍스트라는 게 밑에 있고요. 타이틀 앤 텍스트도 있는데 이 타이틀 앤 텍스트는 주로 타이틀을 만들 때 써요. 근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예. 레거시 텍스트도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먼저 타이틀 앤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타이틀을 가져오면 기본이 10초예요. 근데 자막이나 타이틀이나 똑같이 이 자막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어떤 자막은 1분 동안 아니 10분 동안 아니 그 뉴스 끝날 때까지 KBS니 MBC니 로고가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평생이 아니라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나와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대화할 때 자막이 0.1초도 안 돼서 빨리 지나가는 것도 있고 되게 달라요. 자, 얘를 가져오시는데
영상보다 옆이거나 위로 올라가면 돼요. 얘는 옆에다 놓는데 옆에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냥 왼쪽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료글꼴 설치하는 거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지원이 되는데 주의사항, 우리말을 쓰면 우리말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SNS 콘텐츠 동영상을 쓰려고 그랬더니 글자가 이상하게 들어가요. 우리말이. 왜냐하면 영어는 낱글자로 쓰는 거지만 우리말은 모아쓰기잖아요. 그래서 모아쓰기가 잘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 프리셋이라는 데가 있어요. 프리셋. 요 프리셋이 설명 쓰는 난인데 여기다 제가 쓸 거예요. SNS 콘텐츠 동영상 만들기 이렇게 글자를 쓰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딱 들어와요. 프리셋이라는 것이 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자막 타이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쓰는 건데, 예, 여기다가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쓰고, 근데 쓰고 싶은 글자가 많으면 메모장에다 써서 복사해서 붙이세요. 그게 제일 수월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여러분이 블럭을 잡아서 글꼴도 바꿔주셔야 돼요. 글꼴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영상에 효과가 글자가 안 들어갔죠. 미리 보기 안 떴잖아요. 위치를 보세요. 위치. 현재 제가 지금 작업하는 위치가 어딘가를 잘 보세요. 영상을 클릭해 놨잖아요. 자막 타이틀을 클릭한 게 아니라 왼쪽에 타이틀 지역을 클릭해야 이 타이틀이 보이는 거고, 영상을 클릭하면 영상이 보이는 거고, 겹친 자리에다 클릭하면 겹친 자리에 글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타이틀과 영상이 겹치게 할 수도 있고요. 얘를 뒤로 밀어갖고 별도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겹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요, 잘 보세요. 얘는 이 미리 보기 창이 떠 있을 때, 요거 대화 상자가 열려 있을 때는 여기서 작업이 가능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줄이고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얀색 글자가 나왔어요. 기본이 하얀색 글자입니다. 투명 바탕에 하얀색 글자가 나와요. 영상은요, 투명이 검정입니다. 영상에서는 투명이 검정입니다. 우리 텔레비전 꺼면 검정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지에서는 투명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글자 색깔은 하얀색을 쓰는데 이 글자에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아웃라인. 얘를 검정으로 바꿔서 써요. 검정으로. 쭉 내려가서 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RGB로 작동하는 건데 RGB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1,1,1,1 이게 흰색이고요. 0,0,0,1이 검정이에요. 자, 보세요. 아웃라인 색깔을 검정으로 놓고요. 글자 색깔은 텍스트 컬러는 흰색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를요, 줄을 엔터를 쳐서 두 줄로 만들어도 돼요.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도. 자, 이거 지금 글 쓰는 창이 하나 떴었잖아요. 얘를 바꾸면 얘를 못 고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요거 약간 하늘색 낀 거 있죠? 네 가지 아이콘 중에 첫 번째 거를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이 대화 상자가 떠 있을 때는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요거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글자는 투명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웃라인 컬러를 실제 검정으로 써야 되는데 검정 RGB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인데 1,1,1 얘가 뭐냐면 흰색 하향이고요. 0,0,0,1 요게 검정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다른 말로는 뭐냐면 255,255,255 다른 말로 표현하면 FF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는 0,0,0 여기서는 00,00,00 이건 16진수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는 10진수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 영상에서는 1,1,1, 이것을 0에서 1단계로 봤을 때 이거를 하향이라고 부른다. 투명하고 검정은 달라요. 투명은 안 보인다는 게 투명이고 검정은 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선택하실 때 요거 보세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격자무늬 보이시죠? 격자무늬가 투명이라는 뜻입니다. 격자무늬가 투명이라는 뜻이에요. 포토샵에서도 투명 처리해버리면 거기가 격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레이어에서. 이게 투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가. 그걸 잘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색깔만 주셔도 돼요. 흰색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어서, 근데 제목이 너무 길면 흉해요. 여러분 드라마 처음 시작하면 제목 나타나잖아요. 아침 드라마 뭐 이렇게 제목 뜨잖아요. 그 제목이 길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제목을 줄이시면 돼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줄이시면 돼요. 볼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제목만 나타나다 영상하고 겹쳤죠? 다시 보세요. 처음에 제목만 나타나다가 영상에 겹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제목이 딱 보이면 흉하죠? 처음부터 제목이 딱 출발한 상태로 나타나면 싫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페이드 인 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드 인. 그 페이드 인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페이드 아웃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막에다. 자막 제일 앞자리에다가 페이드 인. 자막 제일 끝자리에다 페이드 아웃.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잠깐 보세요. 자막이 나타나면서 중간에 쓱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끔 해야지 갑자기 훅 사라지면 안 돼요. 이게 중간중간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또는 영상 자체에다가 설명이 들어가야죠. 이건 타자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자막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막도 쳐야 돼요. 이런 자막은 쉬워요. 말하는 내용을 담는 자막은 아니잖아요. 말하는 내용을 담는 자막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영상을 띄우면은요, 영상에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소리가 글자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글자가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또박또박 정확하면 잘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료 버전을 유료로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의뢰를. 그럼 자막을 다 달아줘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예. 자, 일단 오늘은요, 영상을 가져오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 중간에 자르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겹치는 연습을 해봤는데, 아직
우리가 비디오 FX는 아직 안 했어요. 영상 자체 효과를 주는 기능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다음 시간에 다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할 거냐 이거죠? 자, 파일에 가서 세이브. 겉에도 있어요. 그 디스켓 모양 그림, 플로피 디스크 그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작업을 한 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16일 2020-1219 1216 예. 2020년 12월 16일 날 작업한 거다. 무슨 영상에 대해서 작업했다라고 파일 이름을 잘 써주셔야 돼요. 그냥 연습 그러면 무슨 연습인지 모르니까는 예. 그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를 새로 작업하겠다 했을 때 여기에서 블록을 누르면 얘를 파일에 가서 열기 오픈 눌러가지고 필요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이어서 쭉 나오는 거죠. 예. 월요일날 우리 강의했던 그 파일이 깨져갖고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예전에 작업한 거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잠깐 고쳐갖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거를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